이 차를 마셔봐요. 원나라 황궁의 깊은 밤, 촛불조차 숨을 죽인 방 안에서 한 여인이 떨고 있는 어린 공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애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었습니다. 대도 황궁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복도를 지나는 환관들의 발소리조차 공포로 다가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녀를 화려한 복식을 입고 권력을 휘두르는 승전국의 황후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료가 전하는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잔혹했습니다. 1333년 고려에서 끌려온 한 소녀가 대도의 흙먼지 속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비단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녀라는 이름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승량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기씨 성을 가진 여인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하급 관리였던 기자오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당시 고려 여인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던 공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정든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수천 리 길을 끌려가던 그날의 심정은 사료 한 줄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무게였을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너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고국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에 도착한 그녀는 황궁의 차를 다리는 궁녀인 다자로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원나라 황제였던 해종, 즉 토곤 테무르는 고려의 대청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 고려에 대한 묘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씨 여인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차를 올리는 시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외로움과 불안을 읽어내고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녀는 더 이상 내조하는 아내가 아니라 황제의 영혼을 지배하는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1황후였던 타나실리는 질투심이 강하고 잔혹한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타나실리는 기씨 여인을 채찍으로 때리고 인장을 달구어 몸에 지지는 고문을 가했다는 기록이 실물처럼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기씨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장차 거대한 권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타나실리의 친정 식구들이 반란을 꾀하다 처형되면서 황후의 자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토곤 테무르는 기씨 여인을 황후로 세우려 했지만 원나라의 보수적인 귀족 세력인 바얀 등이 그녀의 미천한 출신을 문제 삼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던 세력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1340년 그녀는 제2황후의 자리에 오르며 고려인 최초로 대제국의 안주인이 되는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황후가 된 그녀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원나라 황궁에는 고려의 의복과 음식이 유행하는 고려양이라는 문화가 번졌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고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대도의 거리에는 고려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려의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핏핏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에 있던 그녀의 오빠 기철은 동생의 권세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왕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수탈했고 고려의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기씨 일가는 고려 내에서 거대한 악의 축이 되었고 이는 결국 고려 왕실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1356년 고려의 국민왕은 결단을 내립니다. 친원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 아래 기철 일가를 단숨에 숙청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고국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황후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황제를 설득하여 고려를 침공하기 위한 1만 명의 대군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그녀의 가장 큰 실책이 되었습니다. 최영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원나라 군대를 대파했고 기황후는 고국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리게 된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렇듯 그녀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는 동안 대제국 원나라는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수탈과 자연재해로 민심은 돌아섰고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대도를 압박해왔습니다. 1368년 화려했던 제국의 수도 대도가 함락되던 날 그녀는 황제와 함께 북쪽의 초원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비단길을 따라 화려하게 입성했던 그녀가 흙먼지 날리는 북쪽 사막으로 쫓겨가는 모습은 역사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응창부에서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황제로 즉위하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을 끝으로 그녀의 행적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몽골의 거친 바람 속에서 그녀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고려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제국의 황후가 되기까지 흘렸던 피와 눈물 그리고 자신이 버린 고국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채 그녀의 생은 마감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밤에 벌어진 사건을 한 여인의 위대한 승리이자 동시에 민족의 비극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대 제국의 정점에 섰던 철의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을 위해 자신의 뿌리를 부정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료 한 줄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그녀의 삶은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황후의 관이 주는 무게는 그녀가 견뎌야 했던 고독과 증오의 무게와 같았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가 바라본 것은 끝없는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그녀의 이름은 이제 차가운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의 핏빛 실크로드를 걸어갔던 기황후, 당신이라면 그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황후의 관을 머리에 쓰시겠습니까? 그 무게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여러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한 여인의 삶이 남긴 궤적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시대의 비극이 얽힌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얻은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였지만 잃은 것은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의 명예였습니다. 물러설 때를 아는 결단 대신 끝없는 탐욕을 선택했던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에서 우리는 역사가 주는 준엄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제국을 지배한 승리자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배신한 권력자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역사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속에 있을 것입니다.